보시면 그 방청객 질의답변, 이게 또 따로 마련된 순서가 있습니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이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 방청석 질문서를 배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시의적절한 질문을 선택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후보자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후보 의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를 해 오셨겠죠. 어떤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 오셨을 건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다는 방청석 질문서입니다. 저는 박영선한테 사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 질문들을 좀 생각했고요. 없는 자리에서 좀 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테러 방지법 통과되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총선에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이제 절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수 정당인데 아직 원내 들어가서는데 왜 그 야당이 120 몇 석 갖고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왜 제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지역 주민 수건 사업은 이미 비례대표 포함해서 총 12년을 또 이 구로에서 어쨌든 고민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왜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그 구로 기창 문제도 어떻게 정말 해결하려고 하시니까, 이게 좀 두 번째로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실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이 그냥 후보 의제 토론의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이기 때문에 한 분 정도가 더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예, 잠깐만요. 혹시 없으세요? 예, 방청객, 예. 네. 혹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정무효와 갑자기 떨리네요. 네, 구로 평화의 소녀상 대학 모임, 주민 모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추가로 약간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일어났고요. 일단 질문으로만 단순하게 여쭤보면, 구로 평화의 소녀상 녹음하셨습니까? 1번 질문입니다. 녹음하셨어요, 후보님? 죄송하게 못했습니다. 네, 아직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앞에 답변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위안부 운동과 관련해서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구로의 청년들의 문제는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구로에서 안 하세요. 예,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고 진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겸 이제 질문 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후보로 나오시면서 이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셨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으로서 앞으로 계속 구로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당면한 소녀상 문제 조금 더 구체적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들 이제 한 명 한 명 진짜 나달 주듯이 해서 1,500만 원 가까이 모금했습니다. 1인당 10,000원씩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 참여하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주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심플한 질문 던지고 싶은 건,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녀상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장소를 결정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청년으로서 어디다 썼으면 좋겠는지 의견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눈으로 본 지역, 그리고
가장 역사적 의미를 만들고 싶은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 던지거든요. 예, 좀 여러 가지 섞어서 질문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고요. 이 질의 시간을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사실 그 지역의 청년들의 역량이 많다면 지역들이 활발히 활동했을 텐데 지금 서울에서 지금 제가 15개 청년단체를 네트워크하는 걸 대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 선거 전까지도 이런 청년 대학생들의 요구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제 그 행동들을 이제 진행했고 그걸 이제 많이 하느라 지역 편안한 데 관심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활발하게 소녀상 건립 운동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차마 모금을 못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중앙에서 또 저도 열심히 이제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학생들과 같이 소녀상 지키는 활동을 했다 말씀을 좀 대신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지역 활동에 나서기 위해서 제가 이번 선거 운동 때 뭘 하려고 하냐면 지역의 청년들을 하루에 꼭 한 100명씩 만난다. 그래서 우리 소녀상의 문제, 세월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이 친구들 선거 끝나면 우리 같이 지역에서 활동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이후에 소녀상 건립 운동에도 청년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 대신 드리고요. 역사적 의미의 구로 어떤 장소 좋을지 저는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의미보다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거기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소녀상 문제가 그 특히나 이제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도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우리 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좀 구로디지털 단지나 좀 이런 그 역 근처나 이런 중심들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방청객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 드릴게요. 예, 하시죠. 저는 정말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엄마들이 고민이 많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교육 현안이라고 하는 뭐 누리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 교육 예산을 따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 교육을 해라라고 할 때에는 정부가 이 예산을 내려줘야 합니다. 예, 지역에다가요. 그런데 그런 그 예산은 사실은 거의 그 특별히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육비를 가지고 누리교육을 해라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것이 지역교육청이나 구청 이런 데에다가 부담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기존에 그냥 그 교육을 시키는 데에만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누리교육은 그 돈을 쪼개가지고 또 교육을 해라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누리교육뿐만이 아니고 교육 예산 자체가 지역교육청,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부가 주는 것만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만 가해지고 하는데 모든 교육청의 교육감들이나 교육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와 이미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나쁘게 심지어 나쁘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선생님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올해 초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학부모님들은 지금 교육비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떠안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 사안을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온전하게 교육비가 지급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간은 똑같이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질적으로 사실 정부에서 이제 누리교육 이야기하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지 않고 이제 아래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렇게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들 정부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국민 기만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 사실 정부가 이 누리교육 문제 말고도 지금 반값 등록금 아시죠? 그 설 명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TV 광고부터 시작해서 포스터, 지하철 광고 다 반값 등록금 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광고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부가 사실 국민들 상대로 정말 사기극을 벌였다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야기 돌아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교육 그 재정의 경우에는 GDP 대비 좀 이제 그 공공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 재원 마련 당연히 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까지 이런 교육 공공성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이 중요한 문제인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뭐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빈 공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이야기 드렸던 것은 이제 재벌들에게 그 법인 혜택을 줬는데 그러면 열심히 그런 일자리 만들어서 달라고 했던 건데 왜 그렇게 하겠냐? 이제 세게 말하지 않고요.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그런 만들었 그 세수를 가지고 우리 이제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 문제 특히 저는 청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입에서 청년이 버릇처럼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제에 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재원 마련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나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보태서 한 가지를 이제 이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무한정 정말 공적인 자금으로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우리 후보님께서 계속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논의해가지고 예산을 쓸 곳을 정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는데 도봉구장 건립 같은 거는 사실은 거기도 수조 원의 돈이 들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봉구장이 짓는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아이들까지 중학교 아이들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저거를 거기다가 지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그런 그 건물들은 지어서 정말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좀 줄이시고 실제로 구로 촬영 기지나 혹은 지금처럼 교육비에다가 좀 돌려주시면은 훨씬 더 저희가 원하는 돈을 제때 세금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국회의원이 되시면 저희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지역에다가 돈은 좀 못 벌지 모르지만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당 후보님들이 참석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 그 패널 선생님의 질문이 너무 두려워서 오시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패널 선생님이 누가 참석한다는 게 좀 미리 유출이 됐나 봅니다.